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짠 음식들, 즉 염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음식을 짜게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혈관계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항상 어떤 권고사항에는 그 이유와 정도가 따라 붙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래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NEJM에서 출간하는 Clinical Decisions 파트의 논문인데요. 저번에 만성 콩팥 질환 환자들의 단백질 섭취의 제한이라든지 전립선 암의 치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임상 상황에 있어서 상반된 의학적 의견이나 권고를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오늘의 논문 제목은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의 식단의 염분 제한입니다. 2023년 4월 26일에 출간되었었네요. 여기서 신부전이라고 heart failure라는 병은 말 그대로 심장, 하트가 제 기능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장의 주된 기능은 피를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건데요. 이것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건 또 고혈압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짜게 혹은 싱겁게 먹는 것은 이 고혈압과 신부전, 즉 심혈관계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처럼 어떤 임상 예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 심장이 평소에 안 좋으신 67세 남자분이 계십니다. 고혈압도 있으시고 비만이신 데다가 수면 무호흡증도 있으십니다. 얼마 전에는 신부전을 진단받으시고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그러신 분인데요. 일이 바쁘셔서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일이 많다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며칠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신부전 약을 깜빡 잊고 다녀오셔서 돌아오실 때 다리가 붓고 숨이 가빠지는 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이 악화돼서 입원까지 하시게 되셨고 그래도 무사히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을 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말 흔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서만도 2024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에서 약 670만 명이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2050년까지는 이게 1100만 명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병률이 2018년 기준에 2.2%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약 11만 명에서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으셨던 겁니다. 신부전을 치료하는 데는 먼저 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약을 매일 빠짐없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신부전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고혈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해 볼고자 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저염분 식단을 추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Low Salt Diet라고 하죠.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나트륨, 즉 염분을 하루에 23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저염식 고칼륨 식단으로 그렇게 바꾸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40%까지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고혈압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싱겁게 먹는 게 고혈압에 좋다라고 이제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장하는 게 저염분이라고 해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022년에 어떤 큰 연구가 하나 진행됐는데요. 하루 염분 섭취를 약 1600mg으로 팍 줄여버린 그런 그룹이 있고요. 한 2000mg 정도로 조금만 줄인 그런 그룹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망률이나 입원율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났었던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염분량을 엄청 줄인다고 해서 그것과 비례해서 심혈관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하지만 삶의 질에서는 이 염분 섭취를 확 해버린
그 그룹에서 더 좋아졌다는 그런 결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인종도 다르고 심혈관 상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 것이 심장에 좋은가? 이거는 이제 추가 연구가 또 있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저염식 식단이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 이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라는 것이 이쪽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염분 제한을 딱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No sodium restriction이에요. 이 주장은 좀 더 현실적으로 들리는 게 여기서 주장하는 게 몸속의 체액들은 순환을 해야 돼요. 근데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펌프질을 못하게 되니까 정체가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염분하고 물의 섭취가 증가하면 그 정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을 제한해야 된다 라고 당연시 되어 왔었지만 일단 이게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힘들 뿐 아니라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결과의 연구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서 염분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이 Sodium Heart Failure, 그러니까 2022년 그 큰 연구에서 염분 제한을 좀 심하게 한 그룹과 별로 심하지 않게 그렇게 제한한 그룹의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결과를 말씀드렸죠. 물론 삶의 질이라든지 심부전에 대한 증상은 염분 제한을 심하게 했던 그룹에서 좀 더 좋아졌다는 그 결과도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은 염분 제한이 어떤 심혈관 질환에서 확연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식단을 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염분 제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건강한 식단을 권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심장이 안 좋은 60대 남성에게 식단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때 염분의 양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다른 논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는 3,100명 정도의 응답자들 중에 67%가 저염식을 권장한다고 했고요. 33%는 염분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저염분을 추천합니다. 특히 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친구분이 집에 놀러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셨을 때 그 친구분께서 이 집은 너무 싱겁게 먹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성공이라고 환자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잘 지키셨을 때 훨씬 몸이 좋아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혈압이라든지 피 검사 수치도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항상 먹던 습관을 고치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은 될지 몰라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 제한을 굳이 할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드셔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잃게 만드는 조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